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저께는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는데 이로써 우리가 우주에서 상당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2년 더 걸리겠지만 추가적인 위성이 발사된다면 우리가 한반도 내에서의 정보 획득 능력이 아주 획기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향상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감회를 받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글로벌 호크라든지 또 기타 수단으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인공위성이 좋고 또 비행기가 좋고 무인기가 좋고 하더라도 정보라는 것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상 정보를 수집하는, 최전방에서 눈으로 보거나 또 카메라로 보거나 또 하늘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찰기나 위성으로 보거나 해서 수집되는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정직해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우에 따라서는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급제대에서는.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히 적이 공격해 오는데 공격해 오지 않는다든지, 분명히 어떤 징후가 있는데도 이미 공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징후를 무시한다든지, 이미 우리가 질 거를 알면서도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올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은 이제 이번에 획기적으로 또 발전이 됐는데, 이 수집된 정보를 잘 해석을 해서 그 해석된 정보를 정직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된다. 또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특히 그 정보기관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런 소통의 달인들을 잘 뽑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왜곡된 정보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정보가 올라가더라도 많은 경우 그 정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그래서 목숨 걸고 정보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죽는 거죠. 북한이 그런 체제를 갖고 있을까 봐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런 체제에서는 앞뒤로 꽉 막혀 있으니까 윗사람이 듣기 좋은 것만 밑에서 보고할 확률이 높죠. 일각에서는 북한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거르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게 세습체제가 되다 보니까, 즉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아들까지 되고 이제는 딸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저런 체제라면은 웬만한 저거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엉뚱한 정보에 몰입을 해서 엉뚱한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북한 얘기고, 우리도 아래에서 올리는 정보를 세심하게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올라왔을 때 그 정보의 가치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정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전부 사람의 몫입니다. AI의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역시 경험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책임 있는 분들 정신 좀 똑바로 차려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날씨도 추운데. 그 다음에 9.19 군사 합의를 북한이 이제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를 해서 여기저기 뭐 무장이 다시 되고 정찰이 다시 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긴장 상태가 올라가서 서로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GP가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GP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경비 초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방어선이 있고 주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 앞에 이제 경계 부대가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비무장 지대의 남쪽, 남방 한계선이 우리의 주 경계선이고 그 남쪽이 주 방어선이에요. 그리고 비무장 지대 안에는 우리가 경비 부대들을, 즉 GP를 갖다 놓은 겁니다. 북한은 좀 틀립니다. 북한은 우리에 해당되는 주 방어선에다가 소위 말하는 자기네 GP들을 갖다 놨기 때문에 북한의 GP는 우리의 주 방어선하고 비슷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 경계선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있는 겁니다. 이 경계부대의 임무는 적의 활동을 감시하고 적의 공격을 조기에 발견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철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100여 개의 경계부대 GP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 10대 개를 이제 남북 간 군사 합의에 따라서 이제 파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만들려고 한다는데 여러분이 GP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4채 정도 들어요. 4채, 4-5채. 그러면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 기회에 그 GP들에 대해서는 무인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고성능 카메라, 주야간, 열상 이런 거 갖다 놓고 거기에 무인 방어 시스템, 소총, 기관총, 휴전협정에 따라서 허락하고 있는 그러한 무기체계를 갖다 놓고 사람은 거기에 안 사는 거죠. 그러면 100개만 치더라도 한 3,500명의 병력이 세이브가 되고 또 당장 들어가 있는 3,500명만 세이브되는 거지 사실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3,000여 명, 또 휴가가 있고 또 뭐 어쩌고 하는 또 병력 거의 한 10,000명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병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10,000명을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비무장지대 내에 매복이나 정찰은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저는 무인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매복 같은 경우. 자폭 로봇 같은 거 4대만 갖다 놔도 충분히 그 경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번 기회에 경계부대의 역할은 충분히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들을 갖다 놓고 그 GP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예 이참에 나머지 100여 개의 GP도 무인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GP 하나에 초소가, 즉 감시소가 우리도 뭐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이렇다고 치면 카메라를 4대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이참에 뭐 6대를 갖다 놓든 10대를 갖다 놓든 사람을 배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경계부대, 즉 GP에 한해서는 그 많은 돈 들이지 말고 비슷한 가격으로
그런 식으로 유지하면 보다 더 인력도 감소가 되고 또 효율은 올라가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워서 저도 옷을 두껍게 입고 다니는데 전방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전방에서는 근무를 쓰고 있으면 자기 입김이 얼고 또 두 발이 아무리 그 두꺼운 신발을 줘도 시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은 좀 그래도 근무 형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북한의 그런 도발의 위험에 항상 있는 것이 우리 장병들입니다. 현재 최전방에 있는 장병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도 훨씬 더 나은 생활 여건을 누릴 수 있음에도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 초급 간부 여러분, 중사, 상사, 중위, 대위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그래도 안전합니다. 힘들고 기분 나쁘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생활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설마 국가가 더 이상 방관하겠습니까?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